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 나무가 원래 4년생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원래 4년생 되는 샤인머스켓, 자 4년생 되는 노지 비가림 재배를 제가 들렸습니다. 자 노지라고도 합니다. 노지라고도 하고 노지 비가림 이렇게도 부르는데, 지금 시설을 이렇게 해놓은 곳을 노지 비가림 재배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한참 일비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밭은 지금 김천에서도 약간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비 현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김천 안에서도 지역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온도가 한 2, 3도 차이 가지고 일비가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되고 늦게 멈추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같은 김천 안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조금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일비 현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일비 현상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눈이 약간씩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솜털처럼 더 뻥그레집니다. 약간 더 커지면은 그 일비 현상이 거의 멈추는 겁니다. 자 요 시점에 일비 현상이 한참 진행되는 시점에 한겨울에 영하 15도 이상, 15도에서 20도 이렇게 매우 추운 해가 있었으면은 요맘때 동해받은 나무, 자 동해받은 나무가 요맘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겨울에 동해를 받은 나무는 일비 현상이 시작될 때 주지나 주관이나 이런 곳에 찢어지듯이 갈라집니다. 그쪽으로 물이 셉니다. 물이 흐르고 이 결과지에서도 물이 흐르고, 자 그렇게 물이 흐르고 어느 정도 물이 흐르고 마를 때쯤 되면은 그 나무는 손으로 밀면은 밀리고 부서지듯이 퍼석퍼석하게 부서집니다. 자 그거는 동해를 받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해를 받았다고 해서 재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심하게 동해를 받으면은 순이 나와도 세력이 약하게 나온다든지 송이가 적게 물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도 갑자기 수세가 떨어지고 나무가 힘이 없이 축 처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 약하게 받은 나무는 수정을 하고 나면 흐를 수 있습니다. 동해를 받았을 경우. 자 그런데 약하게 받은 나무는 수확까지 가능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작되는 주지가 시작되는 부분이나 주간 부위에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면은 그 순을 가지고 그대로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유인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주지에 있는 이 결과지에서 싹이 나오는 걸 재배를 일단 하는 겁니다. 재배를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순을 다 따고 이 새로 키운 주지 유인을 하고 새로 가지를 키우면 되고, 그의 수확이 되면은 일단은 그래도 키운 다음에 내년에 이 부분을 톱으로 비내고 유인한 걸 다시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간 부위 이 밑부분이 터져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옆에 새로 심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겨울에 15도 이상 20도, 영하 20도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며칠이 지속되면은 동해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비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비 현상이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일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포도나무는 이 해동을 할 때쯤 지온이 올라가고 잠에서 깨어날 시점에는 뿌리 압력으로 인해서 이 수액을 밀어 올립니다. 수분을 밀어 올리는데 그때 잎이 없습니다. 자 잎이 없다 보니까 광합성 작용을 못 합니다. 자 잎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수분을 올리고 수액을 올리면은 정산을 해서 날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잎이 물을 먹질 않으니까 전부 전지 한 곳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일비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4년생 밭을 들렸는데 작년에 이 밭이 세력이 괜찮았고 송이도 품질이 많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아주 괜찮은 가격에 출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결과모지죠. 결과모지를 보면은 이 굵기, 세력이나 모든 게 아주 적당합니다. 자, 제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가늡니다. 자, 요 정도가 이 납작하지도 않고 둥글고, 그리고 덩숙이 매우 잘 됐습니다. 덩숙이 매우 잘 돼야 겨울에 동해도 덜 받는 겁니다. 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확을 하고 수확이 늦어지면은 덩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하는 그 시점에 다가와서 질소 시비를 많이 하면은 더욱더 덩숙이 늦어집니다. 과일 품질도 나빠지고, 뒤에 가서 질소 시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과일 품질도 나빠질 뿐더러 동해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지가 덩숙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잠을 자기 전에 덩숙이 제대로 들어와서 나무가 단단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물러집니다. 그래서 동해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질소 시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수확 시기가 됐는데 수확을 못할 경우 10월 중순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당이 형성이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위험해집니다. 자, 나무는 10월 중순 정도에 내년도 저장 양분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내년도 저장 양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수확하려면 한참 남았어. 자, 그런데 나무는 내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과일을 너무 크게, 송이를 크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많이 과다 착과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은 송이에 있는 수분과 당분과 양분을 뺏어갑니다, 나무가. 자, 저장 양분을 가져가야죠, 내년을 위해서. 그러면 송이는 갑자기 약간 물러지고 약간 쭈그레질 수도 있습니다. 탱탱하던 게 물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당도가 올라가던 게 도리어 당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장성도 떨어지고 포도 품질이 많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아니라 그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되도록이면은 질소 시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써야 될 시기, 꼭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 외에는 되도록이면은 질소는 과다 시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맘때 조금 전에 제가 동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맘때 돼서 동해 받은 나무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 받아서 고사하는 나무도 있지만은 3월 초에서 4월 초에 동해 받아서 고사하는 나무보다 저온 장애로 인해서 고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 한 해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월 초가 되면은 이 찬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따뜻한데 바람도 오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간혹 영하로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비 현상이 시작돼서 해동을 하는 시기. 자, 이때는 이 나무가 그 전에 딱딱하게 이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던 게 서서히 수분이 올라오고 수액이 올라오면은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연해지기 시작하고 부피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모든 주지와 주관과 결과모지, 뿌리도 부피 신장을 하는 겁니다. 자, 부피 신장을 하고 수액을 흘러 양분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액을 이동을 시켜서 싹을 틔우는 겁니다. 자, 요때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고 나무가 이제 서서히 연해지기 시작할 때, 이때 찬바람을 계속 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 용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나무 체내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수분 용탈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나무가 말라 들어갑니다. 자, 특히 약하고 가는 나무는 더욱더 말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생에 동해도 많이 받지만은 이 저온 장애도 많이 받습니다. 저온 건조입니다. 자, 3월 달에는 저온 건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저온 건조에 의해서 나무가
말라 죽는 나무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사가 안 될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싹이 나와도 약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저장 양분이 그만큼 소모가 됩니다. 자, 자꾸 찬바람을 맞으면은 수분 용탈에 의해서 안에 저장 양분까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와도 매우 약하게 나올 수 있고, 싹이 손가락 2마디 요 정도 올라왔을 때 끝이 약간 검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수분이 부족하고 그만한 양분이 그만큼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 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수분입니다. 자, 습도가 토양의 습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 수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1비가 시작되는 시점, 해동을 하고 1비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물을 많이 대서, 충분히 많이 돼서 골까지 물이 나와도 됩니다. 자, 처음에 물을 줄 때는, 자,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물을 계속 대는 겁니다. 자,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데 한 뼘 이상, 뭐 25cm 이래 들어가도 됩니다. 물이 한 뼘 이상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삭기는 예를 들어 물 빠짐이 너무 좋아요. 이런 데는 한 5일에 한 번씩 그래 주셔도 되고, 지금 이 밭은 수분 보습력이 있습니다. 수분 보습력이 있어서 이런 밭은 일주일에서 아니면 일주일 좀 더 뒤에 그때마다 한 20cm 이상 들어가게끔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나 계속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이 용탈되고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더라도 토양의 수분이 충분해서 이 나무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면은 이 수분 용탈에 의해서 말라 죽는 나무나, 그리고 세력이 그만큼 약하게 나오는 나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왔을 때 저 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평균적으로 각 지역마다 어느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쪽에서 많이 불면은 서쪽에는 저 계폐기를 반 이상 내리고 양쪽에는 반 이상 덜어 놓으셔야 됩니다. 반 이상. 자, 왜냐하면은 자, 물오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다 덜어 놓으면 바람을 많이 맞아서 건조해진다고 생각해서 다 닫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노지는 열을 가둘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자, 계속 닫아 주면은 이 고온에 의해서 지온이 빨리 상승합니다.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 3월 10일 날 일비 현상이 시작돼야 되는데 3월 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싹이 일주일 빨리 날 수도 있고 5일 빨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주일 그 사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쓰리를 맞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싹이 나서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 닫아뒀다가 싹이 빨리 나오면 냉받을 확률만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쪽은 반 이상 내리더라도 다른 곳은 반 이상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지는 그 자연 환경, 예를 들어 그냥 이 계폐가 하나도 없을 때 자연 환경에 맞춰서 싹이 트게끔 그렇게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싹이 좀 늦게 올라와야 냉을 그만큼 덜 받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바람도 좀 불고 목이 건조합니다. 자, 사람도 역시 목이 마르고 건조하고 찬바람이 자꾸 불고 그러면 몸에서 수분 용탈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무 역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분 공급을 해서 나무에 충분한 습도를 물고 가고 토양의 습이 그만큼 물고 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나무가 마르면 뿌리도 똑같이 타격을 봅니다. 자, 수분이 부족하면은 자꾸 찬바람에 의해서 수분 용탈이 되면은 뿌리가 위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위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한번 위조 현상이 일어난 뿌리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자, 초에는 아직 이제 한참 뿌리가 뻗어나갈 시점에 위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회복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또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라 죽지 않더라도 세력이 매우 약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월 초에서 4월까지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물 관리를 주기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토양에 따라 약간 주는 양은 틀리겠지만은 그만큼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비가 멈출 때쯤 싹이 같이 나옵니다. 자, 잎이 형성이 돼서 싹이 나와서 약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지금 한 요 정도, 한 뼘 좀 안 될 정도, 자, 요 정도까지는 기존에 물을 주듯이 주셔야 됩니다. 자, 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작년도 저장양분 가지고 자랄 때까지는 생각보다 수분을 이 잎이 많이 못 먹습니다. 저장양분 가지고 겨우 자라는 거라서 그만큼 수분을 당길 수 있는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물이 부족하면 갑자기 이 가지나 잎이 갑자기 수분이 부족한 듯하게 말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생기가 돌아야 되는데 뭔가 죽은 색깔이 됩니다. 이 가지가 뭔가 죽은 색이 되면서 뻣뻣해지고 수분이 부족한 듯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만큼 수분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주고, 자, 결과지가 한 뼘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가지에 진주샘이 보여야 됩니다. 자, 진주샘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잎이 형성이 제대로 됐을 때 아침에 왔을 때 물방울이 제대로 맺혀 있어야 됩니다. 물방울이 하나도 없다. 자, 그거 역시 수분 용탈에 의해서 수분이 부족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야 생기가 돌고 건강하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수확 시기에 질소 과잉. 자, 질소 과잉을 하면은 그만큼 저장 양분을 많이 못 가져가고 이 등숙이 늦어지는 관계로 나무가 단단하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동해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저장 양분 가져가는 시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꽃눈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꽃눈 역시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수확 시기에는 질소 과다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너무 무성하게 많이 가져가도 문제가 됩니다. 가지를 무성하게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이 햇빛 투각률이 떨어집니다. 자, 광합성 양이 부족해서 또 뿌리 활착이 안 되는 겁니다. 건건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한참 성장기 그리고 비대 시기 성숙기에 잎이 너무 많으면, 그리고 빛을 너무 가리게 되면 그만큼 양분을 가져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에서 날리는 양분만 많아지고 뿌리로 가져가야 되는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건이 많이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저장 양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송이는 별로 없고 약해집니다. 자, 이제 일비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오는데, 자, 일비가 물오름이 완전히 멈추고 바로 농약 칠 필요 없습니다. 자, 물오름이 완전히 멈추고 나면 10일 이상 걸립니다. 자, 잎이 형성이 되고 싹이 나올 때까지는 길면 2주 걸립니다. 자, 빠르면 10일 정도. 자, 10일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오름이 완전히 멈췄다 싶으면 5일 이후로 종합 이 농약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병해충 농약 방제를 그때쯤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김천 지역은 이번 달 말일에서 4월 초, 4월 5일 안쪽으로 제가 봐서는 농약 방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풍령이나 그 위쪽은 제가 봐서는 4월 5일 이후로 이 농약 방제를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 제 손님 밭을 들리다 보면은 그 작업장에 비료들과 그리고 캐비넷 안에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면은 그걸 어느 시기에 언제 쓸지를 잘 모릅니다. 그 전에 사놓은 거라서. 자, 이제는 이제는 이 그 어떤 농사를 재배를 하시더라도 예전처럼
많이 사놓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비료나 영양제도 딱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시기 외에는 굳이 미리 사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비료값만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 비료나 이 영양제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농비는 많이 들어가고 농사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의 농사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딱 필요할 때마다. 자, 비료나 영양제 역시 딱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자, 수분도 줘야 되는 그 시기가 있고 그 양이 있습니다. 자, 싹이 나와서 수정할 때까지 물 주는 양과 수정할 때의 물 주는 양, 수정 후에 경액기까지 물 주는 양이 다 틀립니다. 그렇듯이 비료 역시 그 싹이 나오는 시점부터 수확 시기까지 어떤 비료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토양하고 내 나무의 세력에 따라 비료 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틀립니다. 자, 비료 관리에 대해서는 레시피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료와 영양제는 딱 필요한 시기 외에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샤인머스켓은 생각보다 비료가 또 많이 안 들어갑니다. 비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 한해 또 샤인머스켓 재배를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농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빨리 출하를 안 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출하하신 분들이 있는데, 올 한해는 올 한해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당도를 제대로 내서 제대로 올린 다음에 수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샤인머스켓 하면은 그전에는 정말 맛있는 포도, 진짜 명품 과일 중에 최상급의 명품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돈을 주고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안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자, 그렇게 좋은 포도를 비싸게 주고 사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다시 소비자들이 역시 샤인은 맛있고 정말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당도가 제대로 올랐을 때 그때 수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점정 라인 쪽으로 물을 대서 아직까지 섭이 충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마른 곳이 보이면은 이렇게 젖어 있는 부위도 보일 정도로 토지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절대 건조하지 않고 수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그렇게 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뼘 이상, 이 손에서 한 뼘 이상 들어갈 정도로 물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기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 건조장애, 좋은 건조장애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이제 싹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잎이 형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싹이 나오는 시점은 저녁에는 개폐기를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자, 찬바람을 절대 맞아서도 안 되고 온도가 많이 떨어져도 안 됩니다. 자, 영상 2도도 위험합니다. 바람을 맞으면. 영하는 무조건 냉받는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싹이 나는 시점은 무조건 저녁에는 문을 닫고 낮에 오셔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반 정도만 여시면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많이 춥고 바람이 부는 날은 그때는 바람 부는 쪽은 낮에도 닫으셔야 됩니다. 자, 싹이 나오면은 밤에는 무조건 개폐기를 내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냉해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항상 생각하시고 올 한해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이 밭을 돌려서 3월 달에 조심해야 되고 3월 달에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달이 됩니다. 4월 달이 되면 제가 또 바빠서 이 유튜브를 못 올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